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어가며 괜히 마음이 작아집니다. 검사실 앞 의자에 앉아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은 유난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때 휴대전화에 누군가의 메시지가 하나 들어옵니다. 검사 잘 받고 나오면 연락달라는 짧은 문장입니다. 별것 아닌 문장이지만 가슴이 놓입니다. 나를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을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 꼭 만나야 할 친구의 힘입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존재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함께 견뎌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갈수록 축제보다 일상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와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친구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의 분위기와도 연결됩니다. 배우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친구, 가족을 가볍게 여기는 친구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족을 존중하고 내 삶의 울타리를 함께 지켜주는 사람은 신뢰가 깊어집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어렵다고 말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몇 번 겪고 나면 경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더더욱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분명하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편안한지, 내 이야기를 꺼내도 안전한지, 만남이 끝난 후 마음이 가벼운지 무거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관계는 감정이 먼저 압니다. 머리는 괜찮다고 말해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이미 신호가 온 것입니다. 또한 나이 들어 꼭 만나야 할 친구는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중년 이후의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무의미한 자리로 시간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은 결국 멀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짧은 만남이라도 의미 있게 만드는 사람은 오래 남습니다. 꼭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만나면 서로의 삶을 진심으로 나누고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관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나의 변화를 받아들여주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변합니다. 생각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는 사소해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만을 요구하는 친구는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예전과 달라졌다고 타박하지 않고 그 변화의 이유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런 친구와는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갈등이 하나 생깁니다. 혹시 나는 누군가에게 과거의 모습만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합니다. 나도 변하고 친구도 변합니다.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관계는 결국 멈춥니다. 그러나 변화를 받아들이는 관계는 함께 나아갑니다. 또한 나이 들어 꼭 만나야 할 친구는 뒷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내 앞에서 하는 말과 내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좁고 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뒷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고독을 이해하는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배우자와도 침묵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때 가끔 만나 차 한 잔을 나누며 아무 말 없이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큰 선물입니다. 외로움을 완전히 없애줄 수는 없어도 덜 외롭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남이 끝난 뒤 에너지가 남습니까? 아니면 소진됩니까? 웃음이 남습니까? 아니면 비교와 피로가 남습니까? 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치게 하는 만남은 과감히 줄이고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관계에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완벽한 친구를 찾으려 하면 평생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심을 찾으려면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눈에 띄지 않지만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이 들어 꼭 만나야 할 친구입니다. 오늘 하루 휴대전화를 열어보십시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잘 지내는지 묻는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관계는 그렇게 다시 숨을 쉽니다. 인생은 결국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돈도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지만 마음을 나눈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나이 들어 좋은 친구 한 사람 곁에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인생은 성공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년 이후의 삶을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까요? 젊은 시절에는 앞을 보며 달려왔습니다. 목표가 있었고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책임이 무거웠습니다. 친구는 때로는 위로였고 때로는 도전의 자극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년을 지나며 속도가 느려지면 비로소 옆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곁에 누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나는 누구의 곁에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이때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존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의 삶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만나는 친구는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증인이 됩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처음으로 긴 시간을 혼자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지만 시간이 지나자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매일 출근하던 직장이 사라지고 전화벨이 줄어들고 약속이 뜸해지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정기적으로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거창한 계획도 아니고 멀리 가지도 않았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며 계절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산책이 몇 달을 이어지자 삶의 리듬이 다시 잡혔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산책 자체가 아니라 기다려지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일을 함께 맞이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삶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나이 들어 꼭 만나야 할 친구는 이렇게 일상의 리듬을 함께 만들어주는 사람입니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되는 하루를 함께 걸어줄 사람입니다. 화려한 추억보다 꾸준한 현재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서로의 실패를 품어주는 관계입니다. 중년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투자에 실패하기도 하고 판단을 잘못하기도 하며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때 비난부터 하는 사람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괜찮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남습니다. 실패를 공유할 수 있는 관계는 깊습니다. 성공은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지만 실패는 아무에게나 말할 수 없습니다. 실패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곧 마음을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인생의 파도는 한결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구는 나를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책임을 나눠줍니다. 선택은 결국 내가 하지만 그 선택의 무게를 혼자 들지 않도록 옆에서 버텨줍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만나는 친구는 동행자라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또한 우리는 건강의 변화를 겪으며 관계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약속을 취소해야 할 때, 컨디션이 좋지 않아 예민해질 때에도 이해해주는 사람은 소중합니다. 내 상황을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서두르지 않는 사람. 이런 친구는 노년의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까지 붙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소수의 깊은 관계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관계에도 집중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군가에게 편안한 친구인가? 나와 만난 뒤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인가? 혹시 나도 모르게 비교하거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좋은 친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의 신뢰가 쌓여야 합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고 사소한 안부를 잊지 않고 힘들 때 외면하지 않는 태도가 모여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은 행동이 중요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친구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지막까지 사람으로 위로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대화는 더 깊어지고 공감은 더 넓어집니다. 인생의 굴곡을 함께 지나온 세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 꼭 만나야 할 친구는 서로의 끝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이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에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다투더라도 오래 끌지 않으며 서운함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야 합니다. 미루지 말고 표현하십시오.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관계는 표현 위에서 자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떠올려 보십시오. 힘들었던 시절 곁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기쁠 때보다 힘들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인생의 친구입니다. 그런 사람과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나누십시오. 결국 인생은 관계의 기록입니다. 많은 사람을 스쳐 지나가지만 몇 사람만이 마음에 남습니다. 나이 들어 꼭 만나야 할 친구는 바로 그 몇 사람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조금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년 이후의 삶을 더 깊고 살다 보면 문득 이런 날이 찾아옵니다. 전화번호부에는 이름이 가득한데 막상 전화를 걸 사람은 떠오르지 않는 날입니다. 사람은 많았는데 마음 둘 곳은 없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순간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는 사람이 많으면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모임이 잦고 연락이 끊이지 않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분명해집니다. 인생을 지탱하는 것은 인맥이 아니라 관계의 깊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꼭 곁에 두어야 할 친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떠오르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먼저 말이 아니라 태도로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조언이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해왔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힘내라는 말보다 괜찮을 거라는 말보다 더 큰 위로는 그저 옆에 있어주는 존재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 자식 문제로 잠을 설친 날, 사업이 흔들리던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장황한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오래 남았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차 한 잔을 건네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이 남았습니까? 인생 후반전에는 말을 잘하는 친구보다 마음을 지켜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나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저 이해하려는 사람. 그런 친구는 삶의 안전지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다른 선택을 합니다. 분위기를 띄우고 정보가 많고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더 끌립니다. 그 자리가 즐겁고 화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됩니다. 나를 소비하는 관계와 나를 보호하는 관계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 말입니다. 두 번째는 내 성공보다 내 평안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여전히 비교를 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어디에 취직했고, 누구는 재산이 얼마나 늘었고, 누구는 무엇을 새로 샀는지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를 떠날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가 남습니까? 진짜 친구는 다릅니다. 요즘 몸은 어떤지, 잠은 잘 자는지, 마음은 괜찮은지 묻습니다. 성과보다 안부를 먼저 묻는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입니다. 살다 보면 한 번쯤 큰일을 겪습니다. 건강의 위기일 수도 있고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화려하게 축하해주던 사람들은 조용해지고 평안을 묻던 사람만 남습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은 내 마음을 먼저 보던 사람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각자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건강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걱정, 자식 문제, 외로움까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을 은근히 건드립니다. 고민을 털어놓으면 다른 자리에서 흘러나오고 도와주는 척하면서 부담을 지웁니다. 반대로 진짜 친구는 들은 이야기를 묻어둡니다. 약점을 거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짊어집니다. 신뢰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친구를 늘리기보다 정리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중 내 뒷모습을 맡겨도 될 사람이 몇이나 되십니까? 숫자가 아니라 확신의 문제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미 든든한 인생입니다. 네 번째는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대화가 끊기면 어색했습니다. 말이 많아야 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말입니다.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웃기지 않아도 되는 사이, 창밖을 함께 바라보며 말없이 시간을 보내도 마음이 편한 사람, 이런 친구는 노년의 외로움을 절반으로 줄여줍니다. 인생은 긴 시간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친구입니다. 진짜 친구는 나를 무조건 편하게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거울을 들이밉니다. 그 말이 아프지만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비난이 아니라 성찰을 건네는 사람, 자존심을 상하지 않으면서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 그런 친구는 인생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결국 나이 들어 꼭 만나야 할 친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멀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깊이 위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존중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오늘 안부 한 통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면 오늘부터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주는 만큼 돌아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는 중년 이후의 삶을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사람을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오래 알아왔다는 이유로, 한때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주변 시선이 신경 쓰인다는 이유로 우리는 관계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전에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가 그리 넉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 들어서야 친구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될까요? 젊은 시절에는 미래가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고 사람을 잘못 만나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다릅니다. 시간은 점점 더 귀해지고 마음의 상처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 가정을 지켜온 분이었습니다. 모임도 많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몇 년이 지나자 연락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함이 컸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조용히 곁에 있던 한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선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과일 한 상자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몇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건강이 제일이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기준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나를 필요로 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약해졌을 때 먼저 오는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연락이 잦은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나타나는 사람이 진짜 가까운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바빠도 위기의 순간에 시간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은 계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존중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수많은 선택과 후회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남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과거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것을 농담처럼 꺼내며 웃음거리로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그 시절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생 많았다고 말해줍니다. 중년 이후의 자존심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섬세합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여도 속은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존중해주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굴곡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앞으로의 길도 함께 걸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인생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한 번 한 말은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관계를 신중하게 대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거창한 이벤트보다 이런 작은 신뢰가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관계입니다. 물론 서로 돕고 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이 오가는 순간 관계는 복잡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재정적인 문제는 민감합니다. 친구와 돈 문제로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꼭 만나야 할 친구는 이해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입니다. 서로의 형편을 존중하고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으며 도움을 주더라도 부담을 남기지 않는 사람.
그런 관계는 오래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친구입니까? 혹시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는 아닙니까? 혹시 비교와 경쟁으로 상대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성과보다 안부를 묻고 약점을 지켜주고 침묵을 함께 견디는 사람. 그런 태도를 가지면 비슷한 결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넓히는 것이 아니라 깊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전처럼 수십 명의 연락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몇 사람과의 깊은 신뢰가 인생을 지탱합니다. 그 몇 사람이 있으면 명절도 병원도 일상의 식탁도 덜 외롭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서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나를 향한 마음이 진심인지 일시적인 감정인지 구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화려함보다 안정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이해받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들어 사람을 고르는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라면 병원 대기실에서도 덜 두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날에도 덜 불안하고 조용한 오후에도 덜 외로울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런 사람이 없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진짜 인연은 늦게 오기도 합니다. 다만 조급함에 아무나 곁에 두지 마십시오.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관계를 붙잡으면 상처만 남습니다. 결국 나이 들어 꼭 만나야 할 친구는 나의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내 하루의 가치를 알고 내 마음의 무게를 이해하며 내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떠오르셨다면 그것은 이미 큰 축복입니다.